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매우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의 동정이 심상치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어요. 자,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갖다 이건 비이성적 집단이다. 그래서 올해도 말이죠. 접경지에서 도발 또는 무인기를 침투, 또 이 가짜뉴스하고 사이버 공격 이런 걸로 선거 개입에 노골적으로 이 침투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서 정말 제대로 민관군이 일사불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한데 국민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걱정이다 그랬더니 오늘 대통령이 그동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취지의 기조의 그런 중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관석과 광래구,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전부 유죄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자, 송영길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심하게 그야말로 무죄 쇼를 벌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도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가 아니거나 똑같은 이 민주당 좌파들은요, 전부 부인 전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의 전형이냐. 예. 요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요. 지금 동작 을적에는,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이수진입니다. 민주당의 이수진인데, 지난번에 이겼죠. 그래서 현역 민주당 지역인데, 여기에 말이죠. 지금 추미애 투입이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미애가 또 사고를 저질렀네요. 예, 페북에다가 이 배추값, 대통령이 이제 배추값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이제 가짜뉴스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JTBC에도 사과,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를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추미애. 그러니까 이 좌파, 선동꾼들이 말이죠. 거기에 또 옳은 얘기 했다고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정말 이 좌파의 선동, 가짜뉴스, 이거 북한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되면요. 이 진중권 교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겨도 윤 대통령은 레임덕, 저도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그런 이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이제 그거야 또다시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일단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이 유혹에 빠질 환경이 지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진중권 교수도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오늘 영빈관에서 주재했어요. 자, 오늘 이 방위회의에는요. 그냥 이 민간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이 정보 관련 기관 이 책임자들 이런 분들 170여 명이 전부 모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고요. 오늘 이 회의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어떤가, 그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놓고 거기에 실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그러니까 대책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 방위회의가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사이버, 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된 주제별 토론이 지금 있었고요. 그 주제별 토론에서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을 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그리고 보안 방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대통령이 말씀한 요지를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이제 금년도가 이제 선거해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이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이성적 집단은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가 가짜뉴스를 뿌린다든가 또 사이버 공격 그리고 또 후방 교란 침투 활동 그리고 이제 이 접경지에서의 무력 도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선거 개입을 할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이 활동을 쭉 해왔고 선거가 있는 해는 늘 사회교란,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는 이제 사이버 공격 때문에 한순간에 국가 기능이 이제 마비될 수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하고 허위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관군이 말이죠. 국가 통합 방위 태세를 이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의 이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말이죠. 우리 이제 남북 우리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족인데 요 하나의 민족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전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다. 자, 그리고요.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정은이는요.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하고 이 무기 거래를 하면서 국제법, 그 다음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안전하게 경제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은 안보 위기 발생 시에는 민관군 협력하는 국가 총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한마디 지적과 그리고 이 각오 이런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문제점과 이런 대책은 뭐 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요. 진보 좌파의 안보 전문가가 아닌 보수 우파의 안보 전문가들은 일제히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이 대책은요. 이건 필수 대책이 아닌가. 예, 기본 대책이 아닌가. 그리고 원칙적인 대응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던 사람들 모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 얘기는 결국은 이거 송영길이도 이거 지금 이미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빨리빨리 1심이 진행돼가지고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서 바로바로 해가지고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만 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이 선고가 있었는데요. 자, 제일 큰 왕초가 누구예요? 윤관석이잖아요. 윤관석이가 제일 센 형벌이 내려졌어요. 징역 1년 8개월에 600만 원 벌금 그리고 추징금이 300만 원입니다. 벌금하고 이 추징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강래구도 유죄 판결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강래구가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고요. 어쩐지 좀 이게 딱딱 싶더라고요. 그리고 윤관석한테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부의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돈봉투 사건의 수사의 발단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개인 비리 혐의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녹취록이 뭐 3만 건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녹취록 여기에서 돈봉투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송영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별건 수사를 했다. 보복 수사다.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니 이정근이 녹취록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농내 사건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터져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범죄 행위를 놓고 수사를 안 해?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죠. 요즘은요 투명한 사회가 지금 투명한 사회 쪽으로 그리고 법치주의가 문재인 때 무너졌던 법치주의와 불투명 사회가 투명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만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게 나오면요. 비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게 이게 결국은 다 새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 여기에 다 보도가 되고 또 이제 공개가 되고 폭로가 돼요. 그러면 요거 수사한 검찰들 전부 직무유기로 걸려들죠. 그러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또 이 검사가 수사했으니까 검찰 이거 징계위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할 판 검사가 어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별건 수사라고 보는 그 프레임을 거는 송영길이의 뇌 구조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고 송영길이가 얼마나 나부터 수사해달라. 왜 죄 없는 사람들 그렇게 귀찮게 그야말로 달달 볶느냐. 그래서 검찰이 압박 수사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는데 아니
이제는 이제 법원 판사 좌표치기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송영길의 운명은 결정이 됐다.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의 재판은요, 2월 2일 날 재판 준비 절차가 처음으로 열리고, 따라서 이 송영길과 관련해서도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녹음 파일이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 판도라의 상자가 돼가지고 노웅래도 지금 걸려들어서 재판으로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강래구하고 윤관석이도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한 20여 명 전부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단체로 보이콧하는 바람에 수사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를 받지 말자. 그래서 공천은 받고 보자. 공천 받아서 당선만 되면 대충 국회의원이니까요. 다시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해줘야만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충 지금 이냐면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윤관석, 강래구, 그 다음에 이성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윤관석이가 징역 2년 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잘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검찰의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 말이죠, 전부 자기 공천을 해가지고, 아니면 유권 여러분들이 심판에 나서서 반드시 이런 인간들은 싹 다 낙선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게 법치주의를 살리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선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법치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세력들, 이게 맛 좀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추미애하고 나경원의 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동작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요, 현역인 이수진하고 추미애, 과연 누가 적합하냐? 예, 나경원하고 이제 붙어야 되고, 지금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나경원으로 뭐 확정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대 누구 딱 그래서 이름이 이수진, 추미애, 그리고 이제 거기에요, 또 한 명이 더 올라가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선호도 조사가 그 명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현희도요, 이미 이제 출마를 선했고, 이제 부산 지금 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부산 출마보다는 지금 동작을 쪽으로 지금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리고 추미애는 뭐 여러분들 공천 받으려고, 왜냐면은 고민정 지역구를 이제 그게 본래 자기 지역구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선을 해먹었는데 또 한 번 하려니까 고민정이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친문이라고 다 잡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고민정이는 그냥 친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지도부 멤버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친명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을 쳐내기가 지금 굉장히 역풍이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점에서 추미애를 갖다가 동작을,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수진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별도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 갑이나 을이나 기본은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 우세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수진이 이거 먹고 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수진이가 할 때하고 선거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당시 민주당 이 여권에 속했는데, 지금은 정치 교체가 이제 딱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20년도 선거할 때의 선거판하고 지금의 선거판하고는 판세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수진이를 그냥 내보내기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항마를 다시 찾고 있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나경원이가 이제 법대 출신의 판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법대 나왔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 한양대 법제 출신이 또 거기 여기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추미애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근량이, 여기는 당 대표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경원이는 이제 원내 대표까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무게감에서 지금 이제 추미애가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더군다나 추미애가 지금 딸랑딸랑 해가지고 친명 쫙 꼬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공천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추미애는 모양은 친문이지만, 왜냐면 문재인이가 장관 발탁을 해줬으니까. 근데 딱 안에 컨텐츠는 뭐냐? 반문으로 돼 있잖아요. 요즘 연일 문재인을 직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명들이 공격하는, 예? 노영민이, 그 다음에 임종석,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시킨 말하자면 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시키는데 공 있는 사람들은 공천 주면 안 돼. 그래서 개딸들하고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하고 지금 충성 맹세를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미애를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돌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펙이 비슷한 이런 지역이 바로 이제 동작거리니까 여기에 전략 공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추미애가 말이죠, 동작을 출마도 출마지만은 지금 SNS에 페북에 뭘 올렸느냐, JTBC가 가짜 보도를 했잖아요. 예, 배추값을 오르게 하도록, 배추값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가짜로 분명하게,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SBS 일진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 자막을 갖다가 매출이라고 뜯어 고친 거. 그래서 JTBC가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이제 이 방송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25일자 방송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25일 날 의정부 제1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채소가게 상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 매출 오르게 이거를 갖다가 배추 오르게 힘 좀 쓰겠습니다, 요렇게 자막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추미애는 뭐 방송신문 안 보나요? 요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냥 이 SNS에 올렸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올렸느냐? 추미애가 말이죠, 요게 이제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배출 매출이라고 윽박지는 소리에 놀라서 앞으로는 귀를 조심해야 하겠다. 예. 야, 그러니까 한 수 더 뚫은 거예요. 예. 윽박지는 소리. 배출을 매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출을 갖다가 이 팩트로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가짜뉴스 최대 메이커가 지금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요점에서도 또 친명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거 배추라고 한 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JTBC가 사과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추미애는 당 대표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대신 이거 배추가 맞아, 또다시 꺼진 불을 갖다가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올린 글이 정말 참 놀라워요. 참 그 사람의 그 지지자예요. 유유상종. 뭐라고 올렸느냐, 지지자들 댓글로. 야채 가게 가서 매출 달라고 해야 되겠네? 올해 김장하려면 매출 농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댓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올린 추미애나 그게 맞다고 우겨대면서 댓글을 올리는 이 그 추미애의 지지자들이나 참 도친 개친 아닌가, 문제아들이다. 이런 인간들이 또 다시 국회 진출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배지를 달면 이게 취해복권이잖아요. 완전히. 예, 불체포특권. 얼마나 이 추미애 이 인간이 난리를 칠까. 참, 벌써부터 참 스트레스 받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 전부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진중권 교수의 평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훈이 이기면 윤 레임덕 빠져 수위 조절한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겨도 레임덕, 져도 레임덕. 만약에 질 경우에는 총선이 이 가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은 민주당을 통한 레임덕이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레임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갈등, 봉합 모양새를 띠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한 위원장도 이거 잘못하면 이게 너무 자기가 밀어붙이면 레임덕이 윤 대통령이 빠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한테도 안 좋다 이거예요.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동안 소문으로 날돌던 김 여사의 영향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넘어갈 수는 없다, 침묵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찬에서 그런 내용이 과연 그러면 오고 갔겠느냐,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정부가 공약을 만들 때 아마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 됐을 것 같고, 또 현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공천 문제인데, 거기 그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맞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그렇게 가야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한 위원장의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 세력이 없고 당내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른바 5.18 청산,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으로 쭉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총선 이 컨셉들을 바로 여기에 맞출 수 있는 게 당내 프레임이 없으니까, 당내 이제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야당의 586을 대상으로 싸우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지지 세력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어디선가는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죠. 자, 왜냐면 공천은 자기가 주도하니까. 장관하고 차원했던 사람들한테 공천을 안 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험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특정 부분에서는 부딪힐 것이 분명하고, 그게 전초전이 아니라 본격적 본선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싸울 수 있는 지역은 거기서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초전이 아니고 그게 바로 본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표 공천에 관해서는요. 한두 번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하나가 김여지 같은 분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궁금한 거지만 유승민이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당에 남겠다고 한 것은 불출마 선언이 아니고 나는 당에다가 공천 신청하겠다. 내가 당에다가 공천을 신청하겠다? 내가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너희들이 공천해주면은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전통적인 보수주에서 볼 때는 배신자니까 이게 반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 카드가 만약에 성사된다면 그 한동훈표 공천이 강한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승민이가 그러니까 이제 당을 나가지 않고 잔류는 하는데 나는 출마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 아주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이가 그래도 명색이 4선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내가 공천 신청, 내 손으로는 내가 먼저 신청을 안 해. 그런데 당에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제 유승민 정치인 카드를 딱 맡겨놓은 거예요. 당에다가. 너희들이 나 전략 공천이면 내가 나갈게. 저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진중권의 이 평가를 보면요. 유승민이는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이기든 지든 레임덕 우려가 크다. 요 두 가지 점이 제가 평가했던 내용하고 진 교수의 오늘 이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유승민 카드는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은요, 지금 오산에 있는 안민석이를 잡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이 지금 완전히 5지역이 전부 다 야권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지금 유승민이가 딱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종로를 또 가서 싸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 수도권 선거 전략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유승민 이번에 이제 제대로만 싸워서 이기면 정말로 배신감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골든타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